저는 이게 제일 큰 방이어서 내년에는 또 어딘가에서 좋은 방을 뽑겠죠. 드세요. 플레이트를 받치고 원하시는 분 가져가시면 이제 이런 드로잉들은 어떤 거냐면 그 회화 작업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드로잉들도 하는데 회화 작업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미지들을 계속 먼저 꺼내서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들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이거 자체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그 빠른 드로잉의 호흡을 이용해서 그 결과물들을 좀 더 빠른 시간에 제가 계속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제 회화 작업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드로잉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보는 중이에요. 천안에 있었던 거는 이제 2020년, 21년이었고 이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시리즈 처음이 뭐 꽃무늬 벽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시리즈 초반에는 어떤 꽃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제가 아까 하나의 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유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벽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 같은 것들이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꽃이라는 그 모호한 형상이 드러나야 될 바탕으로서 이거를 접근을 이제 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그 그림이라는 맥락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좀 질감 같은 것들을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보게 된 것 같고 색 같은 경우는 천안에 있었던 시기 그 직전과 뭐 그 시기를 포함해서 조금 의도적으로 제가 그때까지 써왔던 것들에 비하면 좀 밝게 하려고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던 시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좀 덜 의식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게 사실 지금인데 왜 색을 많이 쓰게 돼 써보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너는 팔레트에는 다 팔레트가 없어서 다행이야. 온갖 색이 다 짜져 있는데 어떻게 그림은 색이 다 한 색밖에 없냐. 그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저한테 그때까지 색이라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선택되는 것들이고 저는 어쨌든 그림을 하나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왔겠거니 생각을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쭉.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인 톤과 감정을 유지하는데 그게 꼭 어떤 흑백으로만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좀 다른 색깔을 써보면서도 그런 정서적인 톤을 내가 유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색들을 썼는데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좀 의식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지금에 와서는 또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큰 흐름으로 이게 지금 시리즈가 넘버를 그냥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붙이고 있는데 한 60번대까지 왔거든요. 좀 그때그때마다 어떤 편차가 있긴 한데 그런 어떤 차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의 변화나 흐름 같은 것들이. 저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이럴 때 그거 되게 멋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로 이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대상과의 저의 거리의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게 이제 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다면 사실 그 석류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거리를 좀 이렇게 벌려놓고 뭔가를 바라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저한테는 이 대상과의 제가 너무 가깝게 이렇게 닿아 있는 것과는 또 좀 다른 그러니까 그 차이라고 한다면 보고 그리고 안 보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그 대상과의 거리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좀 같이 해보고 싶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막 작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되게 슬퍼요. 농담입니다. 풍경 작업들을 할 때 제가 뭔가 어떤 주제나 어떤 방향성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 풍경들이 찾은 게 아니었고,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진을 이렇게 찍고 가고 했던 이런 대상들을 나중에 이렇게 쭉 봤을 때 건물 뒤편이나 뭐 여기 한예종 뒤에 있는 냉각탑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도서관 풍경도 사람이 없이 도서관 풍경이 갖고 있는 되게 그 직선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부각되는 이런 풍경들, 모두 뭐 전광판 같은 것들을 그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어떤 부재에 관한 정서 같은 것들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끌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저에게 들어오는 장소나 풍경 같은 것들을 작업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른데, 천안에 있을 때는 뭐 거기가 작업실이고 집이었으니까 여기는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평균. 뭐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나오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청소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 창작 스튜디오를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청주라는 도시가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서, 저는 조금 그런 개념이 그때까지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나갈 때쯤 돼서 방을 보면 거의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어요. 이런 바닥을 다 지우는 거, 벽을 새벽처럼 만드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다다음 주쯤 나가면 제가 들어왔을 때보다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이 슬럼프가 농담이고요. 뭔가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있었는데 비교적 잘 어떻게 넘어온 것 같아요. 뭘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천안에서 2년 정도 최근에 있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화이트블럭 천안 창작촌, 거기가 외부랑 좀 단절된 느낌들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뭔가 나름의 방법 같은 것들을 찾은 것 같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작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가 이렇게 잘 안 풀려서 오는 슬럼프나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업을 어떻게든 안 놓고 하면서 계속 그냥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풀렸다라고 느낌이 들 때 이거 뭘 풀렸다라고 생각하거나 풀렸다라고 어디 가서 말해버리면 이 다음날 완전 또, 그래서 이제 풀렸다고 말 안 하고요. 예전에는 막 그거를 이제 막 슬럼프다 막 힘들다 했는데 익숙하진 않아도 좀 그냥 점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 같은 것들이 더 커질 때가 많죠. 작업을 이제 둘러싼 고민이라든지 뭐 조금 작업 외적인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슬럼프가 아직 안 와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2, 3년씩 작업을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주변에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뭐 큰 슬럼프라는 게 안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비디오와 어떤 회화에서 둘 다 시간성을 갖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비디오가 영상이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강력한 그 서사들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힘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또 회화는 할 수 없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주쳤을 때 회화가 갖고 있는 색, 질감, 그것들이 쌓여진 방식에서 오는 시간에 대한 느낌, 형상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종의 화학작용 같이 나한테 어떤 울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저도 비슷한 관점으로 회화 작업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관점으로 회화 작업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 작업에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한두 개 있어요. 많이는 없고 한두 개 있고, 작년에
에이라운지에서 한 번 전시한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사진을 보고 그린 거고 직접 보고 뭔가를 해야 좀 더 이렇게 낯선 경험이 딱 될 것 같은데 아직 시도 못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요 시리즈들을 조금 더 하고 싶거든요. 좀 더 많이 막 100개 넘게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 눈에 되게 다 비슷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는 좀씩 다 다르고 작업할 때 좀씩 다르고 이것들을 하면서 아 다음엔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뭔가 좀 더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정말 그냥 각기 뭔가 이렇게 따로 노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이거 너무 웃긴 비유인데 이게 뭔가 작업들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아도 이게 한 4개, 5개 있을 때랑 한 100개, 200개 있을 때랑 그래도 뭔가 쌓이면 뭔가 좀 공통적인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아직 있어요. 마음에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보고 이제 좀 이렇게 뭔가를 보고 하는 작업들을 2가지를 하기에도 올 한 해가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4월 중순에 프리뷰 아트페어라고 성수에서 아트페어를 하거든요. 그때 음. 같이 나가게 됐어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신작과 여기 음. 작업들 중에서 몇 점 예쁘지 못한 작업들. 네.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이제 작가가 이인전이 있고요. PT에서 네. 손현선 작가와 그리고 또 에이라운드에서 또 개인전 예정되어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누가 제 작업 이렇게 보였다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막 영상을 찍어주시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박수 받으려고 작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저한테. 요거까지는 어떻게 나가는데요. 요 뒤엔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창문을 이렇게 뜯어서 그 탑차에 이제 한 명이 탑차 위에 올라가서 제가 운송하시는 사장님이 학부 때부터 알고 지낸 사장님인데 요새는 이제 성우 작가님 연락 오면 받기 싫어진다고 다 너무 힘들고 똑같은 작업을 옮겨도 너무 무겁고 이러니까 약간 망설여진다고 난지는 그 사다리차를 작가들과 함께 불러서 그 외부에서 같이 옮겼어요. 2층으로. 이 작품들은 제가 지금 컨테이너 창고를 하나 빌려서 쓰고 있는데 다 거기로 갈 거예요. 이 작품들이 난지에 가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고민이 계속 돼요. 작품들을 이렇게 막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둘 곳도 납득지 않고 이래서 뭐 그런 게 고민이죠, 사실. 고민이라고 하는 거. 한 1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큰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끔 가서 이렇게 자주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 많이 올 때도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컨디션이 괜찮아서 물론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뭔가 습도 조절되고 하는 데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거기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그게? 거기 상암동 물류창고 쪽이라서 상암동. 근데 거기가 주소는 또 고양시 덕양구 아마 그 서울과 그 고양시의 아마 경계쯤일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허허 벌판이고 그 굉장히 많아요. 그 컨테이너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제게 하나 있는 거죠. 제가 쓰는 작업들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화이트 컬러예요. 캔으로 나와요. 캔으로 나오는 걸 쓰고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크고 저렴하게 나오는 거를 발견해서 그림의 초반부에는 그렇게 좀 그런 물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하지만 좀 이렇게 밀도 있는 화이트 컬러들을 많이 쓰고 이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 작업실 재료 그때그때 내 상황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근데
그런 아까 뭐 막 슬럼프가 무섭다고도 했지만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해결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민이 돼가고 있고 내 주제와는 별개로 내가 그 처하게 되는 그 환경들이 나한테 이렇게 강제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좀 각자 그때그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해왔던 주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 뭐 제일 중요하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기도 한데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실망을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그리는 거니까 뭐 그게 재료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내가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잘 안 되긴 하는데 점점 작업을 하면서 그림과 내 삶의 관계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작업 과정에서의 어떤 불확실함이나 불명료함 같은 것들이 좀 처음에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을 좀 더 긍정하게 됐다고 된 것처럼 좀 그런 방식으로 좀 그림이라는 것도 바라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다행히 또 다른 레지던시에 가게 돼서 작업을 하게 됐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환경이 변하겠지만 그 자체를 내 작업의 하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도 내가 되게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려고 노력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또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더 고마운 거고 봐주지 않는다고 해도 막 스스로 막 괴로워하면서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그리는 거고 내가 좋아서 계속 하는 거니까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으면 그게 나의 어떤 삶에 굉장히 위안이 되고 큰 의미가 저한테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와주시고 또 이렇게 기획해 주셔서 스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네, 그 A라운지에서 공지가 올라왔을 때 막 그 다음날 막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혹시 자리가 찼나요? 누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죠? 제 친구라도 부를 되게 막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네,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막 풀어보세요. 작업실을 왜 이 모양으로 쓰냐? 회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비디오도 만들고 페인팅도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잘 그린 그림은 정말 시 같다고. 정말 한순간에 저도 쏟아지잖아요, 그림은. 그러면 이 쏟아지는 회화에서 뭘 어떻게 다 보여줄 것인가, 이 한순간에 어떻게 다 느끼게 해줄 것인가. 회화 작가가 그런 걸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작가도 있고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버리는 작가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의 작업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는 작품인 것 같고 일단 시각적으로 저는 그림이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 저한테 말해주는 것들을 그 이후에 작가가 그 말을 했었을 때 뭔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 내가 뭔가 이 그림이 나한테 잘 말해준 것 같아요. 내가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아,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았을 때 뭔가 저 혼자 쾌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 그런 뭐 기억이라든지 어떤 앙금이라든지 아니 벽 같다. 말 안 해도 벽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콘크리트 뭔가 아주 콘크리트인데 뭐가 많이 묻은 것 같은데 뭐가 오래된 것 같은데 벗겨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알 수 없는 느낌으로만 있다가 그게 이제 되게 언어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언어들로 딱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이 과정이 회화다. 이 과정이 페인팅의 중요한 점이고 페인팅의 장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작업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왜 좋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사람들이 뭐 설명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